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엄마가 여자친구는 처녀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삼성전자 직원의 블로그를 가지고 그때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블로그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현대 로템 분이 아마 이분이 남자인 것 같아요. 처녀 찾는 남자 어떻게 보여? 하니까 KT알파가 병신 같아. 그리고 그 밑에 제 댓글이 현대 그린푸드는 이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이미 댓글이 있네. 동의한다는 거죠. 또 대한항공은 이상하지. 그렇게 이야기했고 연세대 교직원은 개찐따. 이렇게 쓰니까 원래 글을 작성했던 분이 왜? 너 처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제 댓글을 달았고 현대자동차는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같은데 그 다음에 SKONS는 씹찐따처럼 보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가 아니고 한국철도공사네요. 이분은 정상이야. 처녀가 없어서 그렇지 한국 여자 반이 처녀라면 남자들 누구랑 결혼하려고 할까? 다 처녀랑 하려고 할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맞죠. 지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가는 거지. 만약에 정말 반반이라고 했다면 아마 혼전순결을 안 지킨 여성들은 대규모로 아마 결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를 한국철도공사가 했냐고 하면 자유연애 시대인데 형 말처럼 서방 국가처럼 결혼하지 말고 동거하고 혼외 출산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형 혼외 출산율 OECD 최하위 국가 잭슨은 풀이 결혼 출산은 16개월 스탠스로 나오니 남자 입장에서는 어질어질하다. 우리가 평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이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유리한 것을 여성들이 취하려고 하니까 이 막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이런 거였습니다. 처녀 찾는 남자 극혐인 이유가 자기가 도태가 되어서 잭스를 못하는 걸 평범하게 연애해온 여자들을 꼭 처녀가 아니라고 후려치기 하면서 욕하는 게 극혐이다. 그렇게 치면 동정 못 지킨 남자도 같이 욕해야지라는 멍멍이 소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 세사가 글을 달았는데 남자가 극혐인 이유가 자기가 도태되어서 잭스를 못한 걸 이게 잘못된 논리인 이유를 1, 2, 3으로 적었습니다. 1. 도태된 것이 아니라 본인 가치관으로 순결지키는 남자도 있고 2. 막말로 돈으로 창녀랑 쉽게 관계할 수도 있는데 잭스 안 한 사람을 도태되어서 잭스를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거다. 그렇죠. 뭐 잭스 하려고 하면야 지금이야 불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3. 애인 있고 성경험 있는 남자도 처녀 찾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성별은 안 나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좀 추정이 돼요. 그래서 한국 여자가 발작하면 진리다. 그런 이야기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댓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남자랑 잔 횟수 이꼴 즉 바디 카운터가 높은 여자일수록 정신적으로 망가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뒤에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 행복을 못 느끼고 무엇보다 한 남자랑 사랑할 줄 모르게 됨. 즉 가정에 적합한 여성이 아니게 됨. 그냥 업소 여자라고 생각하면 됨. 아이 절대 정석껏 안 키우고 가정 박살낼 여자가 성경은 많은 여자임. 다들 이 악물고 부정을 하는데 걸레 같은 여자를 꺼리는 것은 본능이다. 왜 본능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여성분들은 계속 부정을 하는데요. 이건 통계가 있어요. 연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연구 안 해. 우리나라 여성들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사회학자. 이게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조사를 하거든요. 지금 이건 아마 처음 제가 가져온 것 같은데 제목이 이겁니다. 비혼인 여성이 더 많은 성관계, 즉 결혼하기 전에 더 많은 성관계를 가진 여성은 안정적인 결혼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Y축 같은 경우는 30살 이상의 여성 중에서 스테이블, 안정적인 결혼을 유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X축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제로, 하나, 즉 현재 파트너, 이전의 파트너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0, 1, 2, 3에서 4, 5에서 9,
10에서 20 그리고 21 이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995년 서베이, 2002년 서베이, 2006에서 2008년 서베이 이렇게 막대가 3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요 오른쪽 밑에 노트로 적혀 있는데요. 안정적 결혼을 한 여성은 현재 결혼을 했으며 현재 파트너와 결혼한 지 5년 이상이 된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5년이 안 넘고 그 이전에 이혼을 했으면 여기서 수치가 안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오른쪽 거 한번 봅시다. 제로일 때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할 가능성, 그리고 숫자는 대략 한 88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명일 때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나오냐? 한 54 정도 나오네요. 2명일 때 한 52, 1 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3에서 4일 때 50 정도 나옵니다. 요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그래도 50 이상입니다. 근데 5명 이상 넘어가서부터는 빠르게 떨어져요. 물론 베스트야 혼전 순결인데 자 5에서 9 정도를 보면 한 41, 42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10에서 20명 정도의 파트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때부터는 공중변소인데 30이 안 나와요. 거의 한 29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21명 이상일 때는 20, 한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마라 뭐 이렇게 막 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연구 자료가 왜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분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즉 이왕이면 남자들한테 상대 여성을 만날 때 가급적이면 혼전 순결을 지킨 여성이면 제일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트너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진실을 알리고 싶은 거죠. 아니, 미국 사회도 뭐 자유로운 프리섹스 문화인데 이런 사회학자들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이런 연구를 하는 거는 오래 걸리거든요. 즉 처음에 표본을 구하고 그 표본을 구하고 나서 5년 뒤에 그거를 체크하는 건데 얼마나 이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연구겠습니까? 저는 기획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나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면 그 여성의 과거를 알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 넘어서야, 여자 나이도 30 넘고 남자 나이도 30 한 중반쯤 돼서야 그때서 만나면 이 여성의 과거의 파트너 수가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여자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죠. 물론 돌대가리들 중에는 뭐 자기는 연애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돌대가리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국제결혼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한국 여성들은 빨리 결혼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성과 교제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혼율 같은 경우도 아시아에서 1등이거든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국제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뭐 여자들이 뭐 도태남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 관점이 아니라니까. 행복한 가정생활, 안정적인 가정생활, 결혼의 만족도를 봤을 때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성분들이 너무 때를 많이 탄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을 피하는 게 확률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도태 하는데 하여튼 황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202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멕시코 시티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나이든 미국 작가를 옆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자신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소개했습니다. 장편 소설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페미니즘은 미국에서 탄생된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어로 된 페미니즘 이론이 같이 영어로 쓰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로 빠르게 퍼져나가서 이미 영미권 나라들은 페미니스트들로 득실거리고 남자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동유럽과 멕시코를 오가면서 소설, 시나리오를 쓰면서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여자들과 동거를 했는데 아주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페미니즘 때문에 조만간 남자들이 대거 해외로 나가거나 국제결혼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베트남론이 나온 지가 작년 11월 달이었고,
미국의 패스트포트 브로스인가? 요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자국 여성들한테 이제 진절머리가 나니까 이렇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국가의 여성들을 찾는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은 여기 쓰신 분 말씀처럼 아마 미국 분이 그 말을 하셨다는 거죠.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국제결혼 관심이 많아져 유튜브에 국제결혼한 커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부의 국가에서 정착을 해서 플렉스하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와이프는 20대, 기본적으로 아이 한둘은 있고 장인 장모는 사위를 엄청나게 대접해 주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보면서 좀 부러워요. 부럽고,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꼭 한국에 있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해되지만 꼭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해외로 정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뭐 앞에 뭐 디지털 노마드 이런 분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요즘은 이렇게 하는 일들이 꽤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자영업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국보다는 저는 외국이 나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높고 대한민국은 지금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 구조가 괜찮은 소비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자영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자영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여튼 한국에 꼭 있을 필요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34살 이쁜 여자가 이번에 우리 회사 부서로 전입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는 웃지 않던 여자가 날 보고 눈웃음을 엄청 열심히 치더라고요. 순간 위기감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퐁퐁이로 삼을 만큼 만만해 보이나? 진짜 이 여자들아, 20대 중반까지 결혼을 꼭 해라. 30살 넘은 여자들이 접근해 오면 과거에 이놈이랑 저놈이랑 떡졌을 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솔직히 말하면 더러워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분 말씀이 참 웃긴 게 내가 퐁퐁이로 삼을 만큼 만만해 보였냐, 여기서 참 뿜었습니다. 뿜었는데 근데 34살의 이쁜 여자다. 사실 엄청 따졌을 거예요. 사실 여자가 이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심하게 안 따졌으면 보통 이 나이 때 되면 다 품절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살까지 결혼 안 했다? 아마 엄청나게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퐁퐁이를 찾다가 이제 이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지연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